수능 킬러 문항 삭제,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드세요. 17년 경력의 대치동 국어 강사가 수능 국어를 초단기에 확 끌어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치동 리즈집현전 대표 양근영입니다. 수능 국어라는 것은 사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, 그리고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유형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답을 잘 찾아내느냐, 이게 되게 관건인 시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100일 정도가 남은 이 시점에서 고3 친구들, 재수생 친구들,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매우 초조하실 텐데요. 수능 국어 100일 남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.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아주 꿀팁들을 오늘 사실 방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자신의 현재 약점을 먼저 파악하라.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약점을 파악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하고 디립다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. 문제지 클리어. 이 방법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. 공략할 게 있으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, 그 전략을 세우는 데는 자신이 수능 모의고사 45문항 중에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것이 무슨 영역이고 어떤 문제 유형이고, 이것을 아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한 3번 정도는 좀 풀어보기를 원하고요. 3번을 풀 때 시간을 재서 OMR 카드 작성 시간을 빼고 한 75분 정도 시간을 재서 우리가 원래 수능 국어를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에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모의고사를 오전마다 한 3일 풀어보세요. 3일 딱 풀어보시면 내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틀리고 있구나. 화법 작문인지 언어와 매체인지 혹은 독서인지, 독서도 어떤 영역인지, 인문예술, 정치, 경제, 과학기술, 이렇게 다양하게 세 지문이 출제가 되죠. 그 지문 중에 어떤 게 좀 잘 많이 틀리는지, 또 문학에서도 고전시가인지 현대시인지 고전산문인지 현대소설인지 일단은 그걸 파악을 하세요. 또 한 가지는 강점도 되게 중요해요. 내가 그러면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약점을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, 도대체 이걸 공부하면 맞을 수는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. 특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맞을 수 있어요. 언어와 매체는 예를 들어 품사 문제만 되게 많이 틀린다. 그럼 품사 부분만 싹 공부를 하면 그걸 안 틀리게 할 수 있어요. 그럼 벌써 2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, 무조건 지금 100일 남았다고 초조한 마음에 공부 시간은 늘어나 있고 계속 문제만 풀고 있고 그래도 개선은 안 되고 시간 안에 문제도 못 풀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의고사를 좀 풀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라.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. 두 번째, 자 이제 양점과 강점을 파악했어요. 그럼 영역별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영역별로 공략을 하실 때는 일단 내 선택 과목을 좀 다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.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이 있는데, 특히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좀 오답이 나올 경우에 고득점을 받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보통 매체에서 틀리기보다 언어에서 좀 많이 틀리죠. 그래서 언어에서 문법 5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문법의 이론상 체계적으로 출제가 되죠. 의문이든 품사든 단어 형태소든 문장이든 문법 요소, 특히 중세국어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관련된 지식을 좀 쌓으시는 거. 그래서 이제 선택 영역부터 좀 다 맞게 해보시는 게 좋고, 문학하고 독서 중에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독서 부분이 약한지, 근데 이게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독서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문학을 영역별로 좀 공략을 해서, 특히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품을 좀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많이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외우시면 좀 점수가 올라가요. 문학은 제가 봤을 때 문제 유형보다 작품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작품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, 시나 소설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하나도 안 틀려요.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을 좀, 문학 이론을 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부분. 지금 내가 10개를 틀리고 있다. 그러면 2개, 3개, 4개 이렇게 1개씩이라도 더 맞아가는 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한 문제라도 좀 더 맞게 하는 게 좋고, 그 한 문제라도 더 맞게 하는데 시간은 제일 조금 들여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모의고사 풀이. 두 번째는 영역별로 어떤 것을 더 맞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라.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. 수능 국어 점수를
좀 고정시키셔야 돼요. 등급을 고정시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, 이제 이 등급이 과연 제가 최저를 맞춘다고 치면 내가 국어를 수능 때까지 몇 점이 나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되게 좋지 않고요. 지금 남아있는 동안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가면서 내가 고정적으로 어떤 등급은 맞출 수 있는가,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,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전략을 사용하되 될 수 있는 것에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. 등급 고정을 위해 필요한 거는 버리는 문제도 사실 있어야 해요. 예를 들어 비문학의 킬러 문항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준킬러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. 아주 아무도 못 푸는 3점짜리 문제가 적어지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올해도 비문학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. 그럼 그 비문학에 있는 그 문항들을 내가 맞출 것이냐 버릴 것이냐, 그걸 더 맞는 것보다 나머지 쉬운 기본 문제들을 더 맞아가는 게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이고, 사실 막 지금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막 이런 경우에는 좀 전략이 필요해요. 어떤 지문을 남길 것인가. 내가 가장 못하는 지문을 남겨야겠죠. 그리고 걔를 찍어야 됩니다.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완벽하게 맞게 하시고, 되는 것을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세요.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고요.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모의고사를 매일 같은 오전 시간대에 매일매일 푸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. 특히 시간 안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안배를 해볼 수 있고, 시험 긴장도가 매우 높은 친구가 있어요. 장소를 이동한다고 더 틀리고, 모르는 학교 가잖아요. 그리고 너무 낯선 환경이고 낯선 친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침 소리만 나도 막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국어 시험은, 수능 국어는 1교시이고 가장 긴장이 된 그 시간에 보는 것이고, 뇌가 잘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는 아주 복잡한 지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. 100일이 남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놔두면 안 돼요. 놔두면 성적이 떨어집니다, 오히려. 그러니까 지금 있는 등급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더 하는 것이 필요하고, 국어는 주요 과목입니다. 지금 국어와 수학이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야 지금 점수도 유지할 수 있다. 국어는 1교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밑에 과목도 쭉 잘 보는데 영향을 줍니다. 꼭 실천해 보세요. 모든 일은 실천에서 시작이 되고, 실천을 하는 사람은 반성도 하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전략을 활용해 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. 수능 만점 기원합니다.